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관도 경문입니다. 사관학교를 간다. 오늘은 국군간호사관학교 편 김영희 예비역 중령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군간호사관학교 37기 김영희입니다. 37기는요, 93년 학번입니다. 그리고 97년에 소위로 인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1년간의 군 생활을 했고요. 2018년 군복무를 마치고 육군 중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 간호 주특기 간호 장교로 수도병원, 대구병원, 이동외과병원 등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행정부서로는 국군간호사관학교 그리고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원 동기, 이제 뭐 이걸 여쭤보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중령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지원할 때 혹시 동기가 뭐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X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의 사람이에요. 그때만 해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유교적인 사회 풍조로 여성이 자신의 개성과 주장을 펼치기 이제 막 시작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관학교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제 삶을 독립하여 개척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군이 낯설기는 했지만 저 성향이 원래 도전적이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그래도 좀 약간 특수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육사나 공사나 해사보다는 약간 또 다른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저도 이제 사관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인원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드시 그렇게 갈 학생들이 모여서 나중에 좋은 결과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어떤 거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군간호사관학교는요, 1967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올해 63기가 소위로 인간을 했어요.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의 육해 공군 정예 간호장교 양성의 임무를 지닌 특수목적대학이에요. 그래서 미래 군 의료 발전을 선도하고 나아가 군과 국가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유성구, 대전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고요. 대내외적으로는 재난간호, 외상간호, 군 여성건강, 통일군간호 등을 주도하고 있고요. 국가재난 시에 가장 먼저 달려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 배출 인원은 약 4,50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요번에 이제 코로나 시국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많은 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스컴이나 이런 걸 또 졸업생이었나요? 아니면 졸업생이었습니다. 졸업생이었습니까? 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졸업생들이 그래도 진짜 굉장히 위급한 순간에 많은 봉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이제 간호라고 하는 어떤 최일선에서 병자라든지 환자라든지 일반 어떤 학생 어떤 부상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돕는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가 부르면 언제나 달려가는 국군간호사관학교고요. 그 다음에 국외적으로는 국내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6.25 때 네. 간호장교들이 배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간호장교들이 파병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코로나 시국에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라크 파병, 각종 서부 사하라 파병 등 각종 파병에도 계속 파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령님께서도 이라크에 파병을 하셨나요? 네, 저도 2003년에 이라크 제마 부대 일진으로 파병을 했습니다. 그때 막 이제 종전 선언 되기 전후로 해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는데요.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잠시 전 그 사관학교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관학교에 이제 합격을 해서 사관학교에 이제 생도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생도생활은 어떤 거고 또 어떤 걸 갖춰야 되고 하는지 정리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사관학교가 다 그렇지만 이제 함께 합숙 생활을 하는 거죠. 저희는 그걸 생도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도 생활은 그냥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장교가 되기 위해서 서로 협동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교나 생도에게 군인으로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명예입니다. 우리의 군인으로서, 생도로서 지켜야 할 명예. 명예라는 게 통상적으로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생도 생활을 시작한 이상은 명예가 이 본인의 가슴 가장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에는 어디에나 사관생도 명예신조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율이 있는데 사관생도 명예신조, 사관생도 도덕 강령, 도덕률이라고 합니다. 도덕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규범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그 군 부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지휘 체계가 있어요. 군단장님, 사단장님, 그리고 연대장님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사관학교에도 지휘 근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 생도 이런 그다음 중대장 생도 이렇게 지휘 근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그 장교가 되기 전에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국군간호 사관학교는 내무생활하는 곳을 우리는 인헌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인헌관은 약 3,000평 규모인데요.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3인 1실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1, 2, 3, 4학년이 함께 혼합 중대로 같이 생활을 합니다. 네. 뭐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군생활하고 거의 유사한. 네, 군생활과 네. 유사하죠. 많이 유사하죠. 이 군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니까요. 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그럼 이제 일반 이제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있고요. 또 네. 기숙형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기숙형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이제 그런 기숙사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잘 적응이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개인 그 기숙 생활을 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건 또 개인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고 그다음에 규정과 규범을 잘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들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관생도 특전. 뭐 각 사관학교마다 특전이 제가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그냥 뭐 네네. 중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관학교는 들어오면 학비, 식비, 숙박비, 피복비가 전부 다 국비 지원입니다. 또한 매월 소정의 품위 유지비, 뭐 일반 사회에서는 용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품위 유지비라고 부릅니다. 품위 유지비로 1학년은 한 80여만 원, 네. 그 다음에 4학년은 한 100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액수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견학, 그 봉사활동 참여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오늘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또 그 속에 즐거운 일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사관학교를 간다. 또 한간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 이건 집에 효도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100% 찬성 동의합니다. 집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먼저 사관학교를 가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주관과 그리고 어떤 그 자기가 자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이 길러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체력은 당연히 기초 체력을 굉장히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학비를 또 안 들여도 되잖아요. 그런 또 장점. 그리고 간호사관생도만이 가지는 간호사로서의 면허가 졸업할 때 이제 가지고 나오니까 이거는 뭐
부모님들에게는 최고의 어떤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 사관생도로서 이제 합격을 해서 4년 동안의 생활을 하고 임관을 한 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육군, 해군, 공군에 이제 네.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관 후의 진로는 어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관 후에는요, 저희가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합니다. 소위로 다이아몬드 하나를 이제 받게 되고요. 소위로 임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주로 가는 곳은 전후방 국군병원입니다. 국군병원에서 간호장교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지나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간호에도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주특기라고 부릅니다. 간호를 전공했지만 나는 중환자 주특기, 중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주특기야. 수술 주특기, 정신간호 주특기, 그리고 신장투석, 그리고 감염관리 이렇게 6개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골라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교육을 받고 이제부터 본인이 주특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특기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기관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대표적인 곳이고요. 그 다음에 군의학교도 가서 교관으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부서, 해외 파병 근무,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다른 사관학교와 거의 비슷하게 저희도 이제 치의대를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 외에도 군사 영어 과정, 영어를 한 6개월 정도 그 영어만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군사교육, 주특기에 따라서는 미국에 가서 이제 OJT라고 하거든요. 실무 교육을 받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요. 8개월.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4개월 정도 자기 주특기, 저는 중환자였는데 주특기 교육을 4개월 정도 미국의 시애틀에 가서 미군 포트 루이스에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6년 근무 후에는 전역 또는 장기 복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기 복무를 선택하신 분들은 계속 진급을 하시는 거죠. 뭐 소령, 중령 이렇게 진급을 하시는 거고요. 전역을 하시는 분은 이제 사회에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이제 많이 가는 곳은 교수님이 많습니다. 교수님이 많고 간호대학 교수님 또는 보건교사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또는 감염관리 이쪽으로 많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정계로도 많이 진출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국제기구에도 가끔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참 이 사관학교가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좀 특수하게도 어떤 그 자격증을 졸업 후에 바로 부여받고 바로 이제 여러 부서에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년 동안의 이제 복무 기간을 끝나서 사회에 이제 배출됐을 때도 여러 분야에 갔을 때 뭔가 뭐 어떤 뭐 다른 어떤 뭐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보다는 뭔가 더 전문화된 뭔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장님께서 굉장히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졸업과 동시에 이 간호사 자격이 아니라 면허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간호사 면허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국가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국가고시를 쳐서 합격이 되는 사람에게 한해서 졸업도 할 수 있고 임관도 할 수 있고 간호사로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냥 뭐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국가고시, 모든 간호사는 국가고시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고시를 통해서 간호사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군에서도 그렇게 아주 중요한 보건, 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군문을 떠나서도 여러 곳에서 특히 간호장교 출신을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선호하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동기가 이제 미국 간호사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미국 간호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를 보는데 경쟁자가 좀 많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뽑혔어요. 제 동기가 거기에. 근데 이제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당신은 나를 뽑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당신의 그 학교 있죠? 졸업 학교를 보니까
국군 간호사관학교라고 되어 있어서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군 간호사관학교 출신은 일하는 거나 마음가짐이나 어떤 봉사 정신이나 조직의 어떤 충성도나 이런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데 이제 100번 공감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물론 이제 여러 사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 다 어떤 그런 목적 의식과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이제 일반 대학도 간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과 뭐 꼭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에서부터 또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진짜 국민들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아까 말씀하신 명예와 사명감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또 전문적인 어떤 그 분야에서, 하는 정말 특수대학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또 졸업을 하시고 또 임관하셔서 여러 분야에서 또 활동하신 중령님이 정말 제가 이 자리 빌어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은 아닌데, 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봤더니 2019년인가 어떤 해에 이제 그 전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사관학교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6회공 전부 뭐 40대 1이 넘었었고요. 근데 그 전체적인 그 4개 그 사관학교 중에서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제일 높았습니다. 51점 몇 대 1로 제가 기록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간호장교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네, 간호장교는 진급이 굉장히 힘든 병과입니다. 병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간호병과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많은 선후배 동기들이 진급을 하지 못하고 사회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장교 이제 순증을 통해서 간호정교 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만큼 어려운 그런 어떤 높은 경쟁률로 상위 계급으로의 그렇게 어렵게 진출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간호장교들이 상위 계급으로 연간 장교로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 이제 저희한테 질문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급에 대한 얘기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자기가 장군이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네. 어떤 친구는 이제 교수가 되겠다. 네, 좋습니다. 이제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이제 간호사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기를 그럼 제가 어디까지 진급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그걸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간호장교가 어디까지 진급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자신의 노력이 거의 대부분이고 약간의 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도 하지 않고 운을 바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쟁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관학교 생도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자면 이제 본인의 역량에 달려 있지 않나. 그래서 자기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면 정말 뭐 자기의 미래라는 것은 뭐 그것이 한계가 없이 계속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네. 정리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위 계급으로의 진출은 똑똑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것 플러스 여러 사람을 아우를 줄 아는 그런 리더십,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금방 뭐 배운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생도 생활부터 꾸준히 그런 마인드 생도 생활부터 꾸준히 이렇게 연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매년 이제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제 사관학교 시험이 응시가 되는데 1차 시험입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7월 29일 날 토요일 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1차 시험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 그럼 수험생들이 갖춰야 될 지원 자세라고 할까요? 그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관학교를 간다는 것을 결심한 학생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그렇지 않은 학생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국가관, 그리고 뭐 봉사정신,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기본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먼저 사관생도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개의 소위 일국의 생도. 생도는 용모가 단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그래서 용모 단정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끝에서 막 이렇게 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서 뛰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체력 면에서도 아주 강인한 체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학생들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굉장히 조리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건 어디서나 똑같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자세. 저는 또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군 간호사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간호만을 이제 좀 생각으로 하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간호대 가려다가 에이 국군 간호사관학교 가자 이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학비도 안 들고 뭐 다 무료라고 하는데 가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엄청 힘듭니다. 왜냐면 간호만을 생각하고 와서는 이 과정을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호 50, 군인 50 정도는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본인이 충분히 하고 싶은지, 그리고 자기가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하시고 시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호만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군인만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중도에서 하차하는 인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간호와 그리고 군인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령님 말씀에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것은 일반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사실 호국강성인 사실 장교를 배출하는 이러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반 대학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어떤 말씀하신 대로 군인에 대한 뭐 100%를 보자면 우리 수치상으로 보자면 군인 50%, 그 다음에 간호라고 하는 부분의 50% 이것이 둘 다 갖춰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